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정면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하면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자, 수사와 관련해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비공개 소환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정 실장 간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자, 오늘 조사에서도 뭐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검찰은 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라는 목표를 세워 놓았을 겁니다. 예. 목표 결론은 정해놓고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든 그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는 기소한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그의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특수수사나 공안수사에서 보여온 수사 관행 행태를 보면 이 정도 이제 뭐랄까요, 이제 여론몰이를 했으면 반드시 기소합니다. 여론몰이를 충분히 해놓고 여론이 이재명 대표가 뭐 김용, 정진상 등과 모종의 이제 금전적인 상관관계가 있겠구나라는 연기를 자꾸 피우는 거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일단 국민들 여론이 뭔가 이게 있구나. 이렇게 여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증거들 중에 이에 안 맞는 증거들, 검찰이 그려놓은 그림이 안 맞는 증거는 다 버리고 이에 맞는 증거만 짜맞추기 위해서 기소를 할 겁니다. 결국 이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진행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검찰의 수사가 지금 무슨 정적 제거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민주당 측에 여러 가지 이제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리고 검찰은 설사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만한 증거를 못 찾거나 이게 아니다 싶어도 무조건 기소할 겁니다. 무조건 기소한다. 나중에 무죄로 나오든 말든 지금은 기소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지금까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의 뭐 어떤 전매 특허처럼 돼 있고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의 상징이 바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는 거였거든요. 이번 수사에서도 제가 뭐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검찰 수사가 어떤 점이 무리한 부분이 팩트에서 어떤 점이 서로 불일치되고 모순이 되고 또 어떤 무리한 결론으로 이끌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결집하게 되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결집한다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한다. 이제 검찰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기소하면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나서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무슨 이재명 지키기 나섭니까? 이재명 지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키는 거죠.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고 또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는 거죠. 검찰
뜻대로 검찰이 입맛대로 멋대로 하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는 것이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죠. 그 검찰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결국은 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복 수사가 국민들 여론을 극단적으로 양극단으로 분열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매우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매우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뭐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모두 뭐 조작이다. 그런 주장이랑 뭐 같은 맥락이네요. 뭐 사실관계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죠.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그 검찰발 단독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기자들은 다 알겠지만 이 검찰이 이게 하나씩 흘려가지고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보도가 나게끔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잖아요. 여론 조작. 여론몰이다.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검찰 보도만 접한, 검찰 얘기만 언론에 나오고 그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대부분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죠. 뭐 피의사실 공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잠깐 좀 언급을 하면은 피의사실 공표 물론 뭐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또 알 권리 같이 헌법적인 가치 아닙니까? 이제 이게 충돌하다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중대 사건이나 공직자 뭐 중요한 인물 같은 경우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와 적정한 수준에서의 국민들의 알 권리 이 부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공보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검찰에 만들었었죠. 그래서 검찰이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몰이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인격을 뭐 완전히 인격 살인하는 것이고 나중에 무죄가 되면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파괴된 말살된 인격은 회복이 다시 안 되거든요. 그런 그 정말 한 사람의 영혼 뭐 인격을 이제 처참하게 짓밟는 그런 짓이기 때문에 검찰의 그 이 단독 이름을 단 언론 플레이는 그것은 그 알 권리 차원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죠. 다르다. 알겠습니다. 자, 적정한 수준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상 정무실장의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어제 정진상 실장을 글쎄요 약간 엄호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정치 보복 수사다, 조작 수사다라고 공격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너무 당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당이 나서서 방어하는 모습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개인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게 아니죠.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부 정치 검찰들에 의한 정치 보복, 검사 출신 대통령, 또 검사 출신 법무장관, 그 윤석열 또는 한동훈 장관 라인으로 구축된 현재의 수사 라인.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수사 결과 어떤 내용과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기소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수사를 보거든요.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고 또 뭐 그 정진상, 김용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고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검찰 맘대로 주물럭거리겠다는 그런 사실상의 검찰 독재 선언이거든요. 명확한 알겠습니다.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뭔가 있는 듯이 이렇게 그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제1야당의 당사를 툭하면 압수수색하려고 나서는 이런 검찰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알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나라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물론 범죄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이나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엄호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의원님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의원님을 지목을 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의원님도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소영웅주의 또 관종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미 모욕죄로 이미 고소를 하셨죠? 네, 고소는 했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번뿐 아니라 그 국회 회의장에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은 국무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설사 속으로는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싶어도 좀 절제 있게 표현하고 품격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국무위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게 국무위원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그 반박을 하면서 기어이 이 상대 국회의원을 어떤 능멸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국가에서 국회의 권능을 행정부의 구성원인 국무위원 또는 장관이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교례된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품격 있고 절제 있게 표현해야 돼요. 다른 국무위원들은 또는 총리라든지 다른 장관들이 이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반박하고 싶지 않아서 좀 낮은 자세로 답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고 그것이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놓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품격 있게 질의해야 되겠지만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할 말을 꼭 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한 장관은 할 말을 참기는커녕 늘 과도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 무슨 좀 유치하다. 말 언행의 수준이 좀 치기 어린 수준이다. 그러니까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꼭 중고생들이 무슨 관종이라고 놀릴 때 그런 수준의 그 언행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답변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모욕죄로 한동훈 장관을 고소를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보도가 또 잇따르기는 지금 그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지 않았느냐 1년 전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행범 체포할 수준이라는 것은 현행범은 이게 현행범을 어떤 경우를 현행범이라 하냐면 이 목전에서 명백하게 즉 굳이 더 수사할 필요도 없이 증거를 더 확보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게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이걸 현행범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가 진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인 자 이 일을 현행범이라 합니다. 한 장관이 그때 예결위 회의장에서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사람 없는 자리에서는 잘 험담을 안 하는 게 또 기본 예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없는 사람을 놓고
또 그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제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을 놓고 모욕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 공연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현행범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 부분은 뭐 잘 알겠습니다. 자, 황 의원님, 근데 그 모욕죄로 고소를 하셨는데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아니,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모욕죄라든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좀 형사처벌 과잉 국가이고 현재 범죄로 규정된 범죄 중에 상당수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은 형사정책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지돼야 할 모욕죄를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적용해서 고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현재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저도 소신에 따라서 이것은 그 국제법적 추세에 맞춰 폐지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이것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는 살아있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법이니까? 현재 실효적인 법입니다.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거죠. 그럼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